자, 거기 태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바로 밑에다가 임산부의 교육 수준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임산부의 교육 수준은 영양 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태아 영양 요인이라고 간단히 쓰면 되죠. 태아 영양 요인이라고 쓰면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임산부. 자, 임산부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쭉 써보면 임산부의 영양 상태, 그 다음에 임산부의 사회 경제적 지위, 자, 예를 들어서 빈곤한, 만약에 빈민이다라고 하면 영양 상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은 영양 요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임산부의 정서 상태도, 임산부의 연령도, 임산부의 연령이 지나치게 이제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나이가 많이 든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다운 증후군이 이 아이에게 다운 증후군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산부의 정서 상태, 연령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환경공해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좀 더 해보면 임산부가 흡연이라든지 임산부가 알코올 섭취, 음주죠. 알코올 섭취를 했다.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기타에 보면 환경공해라는 것도 있었어요. 환경공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환경오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폴리염화 비페닐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염화 비페닐에 노출됐다. 노출의 동그라미. 그러면 인체에 상당히 유의합니다. 자, 폴리염화 비페닐 등에 노출되는 경우,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자, 염소라고 하는 성분과 비페닐이 합성이 된 건데요. 이거는 신체에 유해한 물질입니다.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것은 임산부가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항생제 섭취가 있는데요. 항생제 섭취는 약물 복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약물을 복용했다. 항생제 섭취 등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자, 밑에 쭉 써져 있는 것은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임산부의 영양 결핍은 초산, 저체중아의 출산, 그리고 신생아 사망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카페인의 지나친 복용, 마약 중독 이런 것들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얼굴 모양과 작은 머리와 몸의 이상, 정신 능력의 저하, 이상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담배의 니코틴은 임산부의 체내를 통과하며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연유산이나 사산이나 저체중아나 언청이의 출산과 관계가 있는 게 흡연입니다. 그 다음에 45세 이상의 임산부는 20세 또는 21세의 임산부에 비해 다운 증후군을 출산할 확률이 40배나 높습니다. 정서 상태입니다. 임산부의 신체 및 생리적인 변화를 겪는 우울증, 정서 상태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스트레스의 밑줄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산부가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태아의 건강이 위축되고 태아에게 행동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분노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모의 혈액을 통해서 태반에 유입이 돼서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타에 있는 내용은 임산부의 질병이나 그 다음에 환경공해나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인데요.
여기 태아 영양 요인에 거기 밑에 질병이란 게 있었죠. 임산부의 질병도 여기에 써주시면 됩니다. 임산부의 질병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 간접 흡연이란 말이 있어요. 간접 흡연. 그러니까 임산부가 직접 흡연을 하지 않고 간접 흡연도 당연히 영향을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간접의 동그라미, 항생제 섭취, 알코올 섭취, 폴리어마 비페닐에 노출되는 것, 이런 것 등이 여기에 들어가고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상증후군이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 아마 이상증후군이 가장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상증후군의 1번 다운증후군 별표, 2번 클라인펠터 증후군 별표, 3번 터너 증후군 별표. 2번과 3번을 묶어주세요. 2번과 3번을 묶어서 성별 차이, 성별 차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별 차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남성이 뭐고 여성이 뭐냐, 그것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혈우병의 별표, 다섯 번째 페닐케토노증의 별표입니다. 이 4번과 5번이 또 시험에 다 출제된 거고, 테이삭스병은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운증후군을 보시죠. 다운증후군은 간단하게 아시면 되는데요. 다운증후군은 상염색체 증후군입니다. 성이 아니라 상입니다.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21번 염색체가 한 개 더 있다. 그래서 다운증후군은 47개의 염색체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염색체가 23쌍 46개니까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47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증후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지적장애를 보인다는 거죠. 지적장애가 나타난다는 거. 몽골이즘이라고도 하는 것이 바로 다운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염색체 배열에서 21번의 동그라미, 21번 염색체가 3개일 때, 원래는 2개예요. 한 쌍이 2개인데 3개라는 것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3개일 때 나타나는 장애이다. 1번 별표,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50 정도의 심한 지체를 보입니다. 목이 짧고 머리가 작은 등의 신체적 장애와 외모에서 뚜렷이 장애의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산모의 연령과 연관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산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나타날 확률이 높다. 임산부의 고령이요. 임산부의 고령, 이게 바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습니다.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바로 성염색체 증후군입니다.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으로서 성염색체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남성입니다. 자, 남성의 성염색체는 XY인데요. 이 사람의 염색체가 XXY 또는 XXXY 이런 식으로 X가 계속 붙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쓴 김에 터너 증후군까지 쓰겠습니다. 자, 터너 증후군은 반대로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으로서 여성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성의 성염색체는 XX입니다. X 하나만 있는 겁니다. X 하나만 있어서 이 X 하나만 있기 때문에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45개가 되는 거죠. 45개의 염색체가 됩니다.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합쳐서 45개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하나가 2개가 3개가 붙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47개 이상이 되는 겁니다. 47개 이상이 되는 것이 바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자, 보겠습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성염색체 비분리 동그라미 붙은다 그랬으니까 비분리에 의해 인간에게 발생하는 유전병의 일종으로 성염색체 XXY, XXXY, XXXY 등의 비정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 남성의 동그라미, 남성이지만 생식 능력이 불완전하다.
우리 시험은 성을 바꿔서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성별의 차이를 잘 알아놓으라 이 말입니다. 터너 증후군입니다. 염색체 이상의 하나로 정상 여성만 동그라미, 여성의 성염색체가 XXY로 X 염색체가 2개인데 반해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생식기는 여성의 형질이 나타나지만 난소의 발육이 완전하지 않아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번째, 혈우병입니다. 자, 네 번째 혈우병은 혈액응고장애라고 하죠. 혈우병은 혈액응고장애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은 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1년도에 기출문제를 보면 남성에게만 나타난다. 이것이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극소수 여성에게도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남성에게 많이 등장한다. 여성은 극소수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여성은 극소수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혈우병은 거기 나온 대로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X 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열성 유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X 염색체의 열성인자 거기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X 염색체의 열성 인자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문도 우리 시험 2011년도 지문에 나왔었던 겁니다. 한꺼번에 같이 연결되어서 나왔었습니다. 자, 남성의 염색체가 XY라고 그랬죠. 그 X 성분에 열성인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혈우병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혈액을 응고해주는 인자가 부족하여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병, 이 정도는 아시죠? 자, 유전병으로서 혈우병 A형과 B형의 유전자는 열성 유전이며 X 염색체에 존재합니다. 이 유전병은 남성에게서 많이 발병합니다. 남성의 동그라미. 자, 페닐케토노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페닐케토노증입니다. 자, 이 페닐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페닐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단백질 분해 요소인데요. 단백질,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단백질 분해 효소. 자,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문제 또는 결함이 있을 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냈느냐? 이 단백질을 지방으로 냈어요. 지방 분해 요소가 아니라 단백질 분해 요소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단백질 아미노산의 하나인 페닐알라닌을 대사하지 못하는 유전병으로 끊어요.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이 됩니다. 체내의 페닐알라닌과 그 대사 산물의 축적으로 지능장애나 담갈색 모발이나 피부의 색소 결핍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페닐케토노증이라고 말합니다. 테이삭스병은 지질대사의 장애, 거기만 가로치시면 됩니다. 지질대사, 지질장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질대사의 장애로 인하여 중추신경 및 기타의 장기에 지질이 축적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테이삭스, 이것은 이제 의사 이름들인데요. 거기 3번에 보면 나올 겁니다. 테이삭스병은 그 중에 하나로 신경계에만 축적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요. 테이와 sak스 2인의 의사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서 진행성 정신장애, 실명, 간질 발작, 이 임상적으로 나타나고 대개 2세 미만의 쇠약 또는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이삭스병은 지질대사의 장애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것이니까 별표를 쳐주시고요. 1번, 유전성 질환은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그렇죠, 유전성 질환이니까 유전자 이상입니다. 유전자 이상에 가로 딱 묶어주시고,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이상을 모두 가리키는 것을 유전성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2번,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장애에 묘성 증후군이 있습니다. 묘성형을 보면 cat cry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 바로 유전자 이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아래 각 줄을 보면 묘성,
고양이 울음 증후군 또는 5번 염색체에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즉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게 유전자 이상이거든요. 5번 염색체 결손 증후군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루젠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는데 5번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돼 일어나는 드문 유전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명칭은 이 병에 걸린 아동이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 캐크라이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1963년에 프랑스 유전학자 루젠이 발견했고요. 신생아 5만 명당